안녕하세요. 토겐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토겐스탁에서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이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코너들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6월 첫날이죠. 오늘은 이 썰톡이라는 코너로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습니다. 자, 썰톡 시간에서는요,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 진행하고요, 이 투자의 굿 아이디어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토겐스탁 썰톡 시간에는요, 우리 홍주원 대표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홍주원 대표님 노란톡 메신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자, 또한 이 홍주원 대표 혹은 홍주원 대표 팍스경제TV 검색하시면요, 이 상단에 홍주원 대표 토겐스탁이라는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자, 들어오시면요, 다양한 주식 초보자분들부터 중상급자 교육까지 이 무료 공략주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들어오시면 이 채팅방에 채팅이 정말 많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팅방에 알람을 꺼두시는 게 불편함이 없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참여하기가 좀 잘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02-2654-9188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3989로 이 참여 희망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이 참여를 잘 하실 수 있게 저희가 편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참여 이벤트로 종목 상담 혹은 퀴즈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기초교육 VOD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퀴즈 정답자 3분께는요, 우리 토겐스탁 스타분들의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이 중 한 분께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선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 퀴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28일 이 트럼프 대통령은 통신품위법이 보장한 이 정보기술, 즉 IT 기업에 대한 면책 혜택을 축소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 소셜미디어 기업과 전투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움직임은 그동안 상승세를 이끌어왔던 기술주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가 있는데요. 자, 다음 중 구글, 애플, 아마존 등 첨단 기술 인터넷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이 뉴욕의 주가지수 명칭은, 자, 1번 차이신, 2번 항생, 3번 나스닥입니다. 자, 오늘 시청자 퀴즈 힌트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떠한 지수는요, 이 중국 느낌이 날 거고요, 어떠한 지수는 홍콩의 느낌이 날 겁니다. 최근에 이 지수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상승세가 워낙에 높아서 만스닥이다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자, 느낌이 오는 이러한 정답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의 히어로입니다. 우리의 히어로 이 썰톡, 홍주원 대표님과 함께하는 썰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빠르게 우리 홍주원 대표님 모셔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홍주원 대표님, 네, 혹시 그 마블의 네, 토르 아세요? 토르? 토르 알죠. 네, 토르 알죠. 저는 왜 이렇게 대표님을 보면 그 천둥 계신 토르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토르가, 유난히 더 토르 같아 보이시네요. 네, 오늘 좀 부한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느껴진다고 네, 해야 될까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 시장도 정말 에너지가 상당히 느껴지는 그러한 시장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이 전강 후 강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우리 국내 시장이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훈풍으로 인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세가 보였고, 특히나 우리 국내 증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넘는 1.7%의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743선까지 터치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3% 넘게 오른 그런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큰 이런 시장 상승일수록 저는 좀 무섭더라고요. 사실 장중에 외인이 매수세를 전환하고 기관도 장중에 이 매수세를 전환을 했거든요. 정말 그야말로 이게 변동성은 심하지만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되게 좀 전강 후 강강이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뭐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갑자기 이제 매수세로 전환했던 네. 기관과 외인이 있었다. 근데 그 이제 매수로 전환하는 사이에 장 초반에 상승했던 종목들이 좀 윗꼬리를 많이 달아주는 빠지는 모습들, 그리고 장 초반에 힘 없이 움직이던 종목들이 오히려 장 후반에 다시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이제 교차가 되는 시장이었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그 힘 있게,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관심 있어 하는 재료들이 장 초반에 강했지만 그만큼 또 장 후반에는 윗꼬리를 달고 좀 빠져줬고, 네. 그리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관심 있어 하는 섹터가 오히려 장 후반부터 강하게 올라왔다. 그러니까 네. 이걸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개인 투자자와 기관과 외인이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전혀 다르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개인 매수세가 투입이 되고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이 시장 섹터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는 이제 종목들은 다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우리 홍지연 대표님과 처음 방송할 때 유동성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현재 유동성의 힘으로 인해서 순환매 장속, 특히나 이 순환매 속에서도 경기 민감주, IT 대형주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들까지 현재 이 순환매장에 유입이 된 상황인데요. 네. 과연 이 유동성이 올라가는 힘을 얘기했다면 우리가 이 유동성에 어디까지 시장을 이제 우리가 지켜 세울 건지, 이 유동성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고를 외칠 수 있을지 너무 지금 당장 단기 과열로 올라온 건 아닌지 상당히 저는 우려감이 더욱더 크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지금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의 광기라고 볼 수도 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되게 말이 안 되게 좀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실물 경기와 이 지수,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의 지수와 실물 경기의 지수가 괴리가 상당히 크다라는 네. 거를 우리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첫 번째로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결국은 이제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면 지수 상승에는 더 이상 탄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뭐 기업들의 실적이 우수하다거나 그렇다 그래서 되게 뭐 크게 개선되거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있고, 차라리 뭐 코로나 충격 여파로 인해서 심지어는 그 파산 위기까지 갔던 네. 기업들도 있어요.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파산 위기까지 갔었고요. 대한항공이라는 큰 회사조차도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중소기업이 버틸 수가 있을까요? 과연 뭐 그거는 당연히 힘들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만큼 이제 실적들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수가 강하게 상승해줬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가 좀 경계를 하면서 분명히 볼 필요가 있고,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충분히 네. 있다라고 저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무조건적으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 저는 오늘 시장이 되게 좋았지만 그러면서도 또 되게 불안했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언제 갑자기 급락으로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점 하루하루 지나가면 갈수록 되게 좀 디테일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더 긴장 속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시장에서도 우리가 대응이 늘 중요하듯이 홍지연 대표님께서 늘 좋은 말씀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토겐스탁 홍지연 대표님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오셔가지고요. 홍지연 대표님과 많은 소통하시면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두 축을 보자면 우리가 바이오와 IT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시장 상승을 이끌었지만 우리가 미국 암학회가 이제 아스코 관련해서 뭐 HL부터 시작해서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고, IT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가 이제 낸드 플래시 이제 투자를 관련해서 이슈도 나왔고, 특히나 이 폴더블 폰 까지 오늘 상당히 이제 수혜를 받으면서 오늘 상승을 이끌었는데, 현재 자체에서 우리가 봤을 때 바이오와 IT가 현재 순환매 장세를 이끌고 있는 우상향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매력도는 어떻게 보세요? 바이오와 IT에 관련해서는요? 사실 이제 네. 바이오 같은 경우는 되게 진짜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산업이면서도 되게 매력적인 산업이면 또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인내가 강하신 분들이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왜 그러냐면은
바이오라는 거는 사실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모든 기술의 좀 집합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단기간에 아무리 우리나라가 뭐 빨리빨리 하는 뭐 그런 뭐 민족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발전에 있어서 예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생산 라인을 늘려가지고 수요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공급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죠? 3차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장만 만들면은 사실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인 건데 이 바이오 이제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부분에 봤을 때는 사실 뭐 기술이 완성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완벽도를 갖추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 시간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공장처럼 뚝딱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라 되게 그 무형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술적 투자를 회사에서 정말 좀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인내를 갖고 또 회사가 버텨줄 수 있는 그런 자본이 좀 받쳐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떠한 뭐 크게 실적이 막 반영이 될 정도까지 본다 그러면은 이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는 거의 3년에서 5년 정도까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3년에서 5년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보고 투자를 했을 때 그 3년에서 5년 정도까지의 등락률이 절대로 적지가 않다라는 거죠. 등락률이 계속 이렇게 등락률이라는 걸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설명드리자면은 오르내림을 보고 우리가 등락률이라고 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를 보고 그런 등락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상황에서 나의 포지션이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포지션에서 분명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주가가 이제 하방으로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떠한 실적이라든가 장기적 관점 추세적으로 상승을 노려서 우리가 투자를 했다 그러면 사실 그 하락 속에서도 사실 버텨내야 될 그런 인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내를 가진 투자자분들이 아니라 그러면 바이오 산업은 그렇게 매력적인 투자처는 아닐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내가 만약에 인내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런 등락률 속에서 나의 목표가만 보고 있고 이 산업군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그리고 믿음만 있다 그러면은 사실 되게 매력적인 또 투자처이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떤 관점을 갖냐에 따라서 또 시각이 달라질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 되게 좋은 섹터일 수도 있고 혹은 메리트가 없는 매력이 없는 섹터일 수도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 바이오에 관련해서는 현재 이런 호재가 일정 노출일 수도 있고 그 특히나 정말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기에 관련해서는 좀 우려감은 갖되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꽤나 매력도가 있는 이런 섹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어서 오늘 미중 이 분쟁에 관련해서 이 트럼프가 생각보다 중국에 관련해서 심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로 인해서 거기에 관련한 실망감 때문인지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좀 올랐었던 뭐 히토류라든지 사료, 방산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 앞으로 좀 전망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네, 사실 뭐 미중 무역 분쟁이야 뭐 트럼프가 이제 뭐 대선 카드로서 계속 꺼내는 거기 때문에 아이템이기 때문에 크게 사실 뭐 여기서 더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울 게 더 이상은 없어요. 이게 지금 거의 한계치인데 여기서 더 싸우게 되면은 진짜 이거는 군사 정책까지로 들어가야 되는 수준인 거고.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뭐 양국가 간에 이제 어떠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정치적인 면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이슈로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됐건 대선이 이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재선을 위한 카드로 중국 카드를 계속 꺼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제 등락률이 갑자기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트럼프가 말 한마디에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시청자분들께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게 되게 재밌는 섹터이긴 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사실 어떤 데이 트레이딩이나 그러니까 단타를 우리가 단타라고 이야기를 하죠.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타 용도로 저는 이런 섹터를 좀 봅니다. 그래서 제가 리딩을 할 때는 보통 그냥 이런 섹터는 데이 트레이딩 혹은 단타 용도로 그냥 그날 매매하고 그날 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갖고 가고 있어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 트럼프 말 한마디에 네. 트럼프 말 한마디에 시청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트럼프 말 한마디에 등락률이 왔다 갔다 사람 말 한마디에 등락률이 왔다 갔다 하는 섹터에 뭘 믿고 그 투자를 하실 그쵸. 수가 있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예, 이거를 어떠한 뭐 이건 장기적 관점에서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짧게 예,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게 바람직한 섹터다라고 좀 그게 차라리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히토리나 사료 같은 경우는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순환이 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히토리가 돌고 두 번째 사료가 돌고 또 세 번째는 식료품이 돌아요. 그리고 이제 또 네 번째로는 방산주가 돌고요. 네. 그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식료품이 저번 주에는 또 한참 올라갔다가 방산주 관련돼 가지고 또 조정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또 오늘 미국이 이제 대도 수출 금지를 또 지금 장 끝나고 지금 뉴스예요. 네네. 네, 장 끝나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도 수출 금지를 한다고. 그리고 지금 시외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상한가를 그 샘표가 기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말 한마디에 지금 이것도 말 한마디에 지금 또 다시 급등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이걸 어떻게 스윙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수가 있을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냥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게 맞고, 데이 트레이딩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관심을 끄시는 게 정신 건강과 이 투자, 계좌 잔고를 지키는 바람직한 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해가 정말 그냥 갑니다. 네. 이렇게 상당히 쉽게 얘기해 주신 우리 홍주원 대표님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홍주원 대표님 오픈 채팅방 꼭 들어오셔가지고요. 홍주원 대표 팍스TV라고 열립니다. 오픈 채팅방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소통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제가 대표님 네. 사실 이 세 가지의 악재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왔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또한 이 미중 이 충돌의 격화 가능성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폭력 시위로 관련해서 확산 등이 있다고 저는 이 세 가지로 오늘 주제를 잡아봤는데 데이 트레이딩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눈높이로 시선을 봤을 때 어느 것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제가 네. 지금 딱 이 얘기를 정확하게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방금 말한 이제 미중 갈등 부분은 네. 이제 그 섹터 자체가 그냥 그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맞고요. 그리고 지금 또 추가적으로 데이 트레이딩 관련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사실 이제 좀 그러니까 코로나 섹터 있잖아요. 이제 코로나 섹터가 거의 끝물이지 네. 않습니까? 이제 거의 끝물인데 코로나 섹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섹터예요. 아직까지 다 끝난 게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 또 국내 같은 경우는 확산세가 또 네, 다시 35명까지 지금 그렇죠. 네, 그렇기 됐더라고요.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섹터를 또 관심 깊게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거를 어떤 스윙이라든가 뭐 단기적으로 뭐 공략할 게 아니라 방금 말한 이제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또 공략할 섹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코로나 섹터도 데이 트레이딩으로 충분히 공략 가능한 섹터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또 세 번째로 또 이제 미중 이 예, 시위 관련해서 격화가 됐잖아요. 거기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사실 방산주죠. 예, 방산주인데 방산주는 이미 이제 엮여 있잖아요. 네. 예, 엮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뭐 데이 트레이딩까지는 괜찮은 것 같지만 예, 데이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방산주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고점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미중 시위 관련돼서 방산주가 움직이더라도 네. 미중 시위 이전에 움직였던 히스토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네, 예. 네네. 그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가 뭐 전에 김정은 사망설 돌 때도 올라갔었고, 그러니까 이런 히스토리가 한 두세 개씩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위까지 상승이 나왔을 때 분명히 그 고점 매물대가 아직까지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 미중 시위 관련돼 가지고 방산주가 움직인다더라도 김정은 사망설 때 움직였던 것보다는 움직임이 덜할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네. 완전 격이 다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고점 매물대 맞아가지고 그냥 바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공략해볼 법하지만 네. 그래도 위험한 섹터, 위험한 이유를 설명드렸죠. 네네. 이전에 히스토리가 있고 고점 매물대에 물려 있는
그 매물량이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섹터다라고 좀 그러면 좀 이해하시면 좋고. 쉬어가는 흐름이 사실상 그렇게 된다면 격화가 되고 이런다면 불가피하다는 그러한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네. 오. 결국은 네네. 그거죠.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지금 또 이제 그 일본 그 무역 네. 관련돼 가지고 수출 금지 관련돼서 지금 또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불매 운동 섹터가 잠깐 지금 또 올라왔어요.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올라왔잖아요. 이게 내일 갑자기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마찬가지죠. 예, 아직까지 그런 뭐 수출 규제를 풀어달라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지만 일본이 뭐 응답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응답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는 언젠가 응답을 주겠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응답을 받았을 때 이 응답이 긍정으로 갈지 부정으로 갈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뭐 수익 관점보다는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섹터를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공략해 볼 법한 섹터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홍 전 대표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미중 충돌이 재격화가 되고 미중 폭력의 시위가 추가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사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좀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이 불가피한 만큼 단기로는 우리가 참 유망 있게 보지만 단기로는 지나치게 좀 눈높이를 높게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어느 정도의 보수적인 측근에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이슈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